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 백신 접종률이 전국 접종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이관 동국대 의과대 학장 겸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현재 경북 지역의 백신 접종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경상북도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15일 0시 기준입니다. 도내 접종 대상자는 약 34만 명입니다. 이 중 1차 접종 대상자는 약 7만 명으로 접종률이 20.2%이며 2차 접종자는 2,000명으로 접종률이 0.7%입니다. 전국적으로 접종 대상자는 507만 명인데 1차 접종자는 128만 명으로 접종률이 25.4%, 2차 접종자는 6만 명으로 접종률이 1.2%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시군별 접종률을 살펴보면은 안동시는 1차 접종률이 33.8%, 2차 접종률이 0.9%이며 영주시는 1차 접종률은 18.1%, 2차 접종률은 0.8%입니다. 현재 1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문경시는 11.5%, 의성군은 10.9%, 청송군은 12.2%, 영양군은 7.3%, 예천군은 11.9%, 봉화군은 13.1%입니다. 네, 수치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10% 내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역민들이 대체로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되게 지긋지긋한 어떤 일상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 치료제와 집단 면역이란 겁니다. 이제 집단 면역이라 하면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거나 또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의 일정 수준 이상이 면역을 형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도 사실 요원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이걸 또 많이 하셔서 빨리 하셔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집단 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경북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1차 접종자는 5.2%, 2차 접종자는 0.6% 정도 낮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경상북도, 특히 경북 북부는 코로나 안정되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당장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 개소수가 타 시도보다 좀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 도내는 4월 중에 23개 시군에 24개 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에 포항 남구, 4월 8일에 안동, 영천, 칠곡, 고령 등 5개소, 4월 15일은 경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봉화 등 6교소에서 예방접종센터가 추가로 개설되었으며 4월 말까지 나머지 12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센터 24개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예방접종률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우선 감염 위험에 대한 생각이 좀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방접종 센터 수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별 접종률을 살펴봤는데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의 접종률도 궁금한데요. 4월 10일 0시 기준 도내 75세 이상 및 노인시설 접종 대상자는 27만 명인데 이 중 14,000여 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은 5.3%입니다. 전국은 366만 명 중 27만 명이 접종되어 접종률은 7.5%입니다. 뭐 수치를 들어보면 노인 백신 접종률도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노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괜히 권유했다가 책임을 덮었을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논란에 인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으로 접종을 미동의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9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기 때문에 중환자 발생을 줄이는 관건은 고령자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그다음에 유럽에서 독일, 스웨덴, 프랑스에서도 계속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서는 전체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를 국가에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렇게 좀 특히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이제 인구를 이제 고위험 인구로 생각하고 예방 접종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누구나 사실 걸릴 수가 있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가 있는데 사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큰 아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노인 인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에서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80세 이상, 우리 도내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한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어떤 그런 치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정성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가셔야 되고 또 5일장에 장보러도 가셔야 되고 또 뭐 손주들하고 만나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일상생활이 지금 많이 이제 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 자체는 젊은 층에서 지금 좀 더 심하게 나오고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그래도 이상 증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정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빨리 개발이 돼 있는 과정이거든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서 하는 걸 지금 6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개발돼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제 좀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는 대부분의 이상 반응들, 근육통, 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은 항체가 생기는 인체가 면역 반응에 아주 그냥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역력이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상 반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은 좀 덜한 게 이상 반응의 어떤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증을 유발하고 뭐 있다고 하는데 국내 이상 반응 사례하고는 유럽에서 생기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혈전증이랑 같은 어떤 이상 반응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그 우리 30세 미만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보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상 반응, 혈전증 이런 논란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라도 전 세계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 증상 우려는 계속해서 나와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접종 후 혈전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면서 지역 백신 접종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북도의 접종 추진 계획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앞에 이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발생 논란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경상북도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접종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는 특수교육,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교정시설, 취약시설 등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4월 19일부터는 돌봄 종사자, 병원 약국 종사장 약 2만 명, 5월 달에는 65세부터 74세 어르신 30만 명,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 인력, 경찰, 소방 등 2분기에 총 72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경북도의 접종 추진 계획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백신 맞는 게요,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예방 접종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미 접종을 하신 거죠? 접종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뭐 모두 선호하는 거는 지금 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질 좋고 좀 더 좋은 백신을 맞으면 이제 좋겠는데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백신의 종류에 대한 선택권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내가 이걸 맞고 싶다 해서 이걸 맞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문제는 백신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접종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인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순번에서 놓치게 되면 내가 다시 언제 또 접종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아주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접종 순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아주 빨리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서울로 가야 된다. 꼭 서울로 가면 된다. 꼭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나 KTX 타고 가고 싶고 버스 타고 가고 싶고 뭐 걸어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수단을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서울로 가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뭘 맞든지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도지사와 유관기관 또 시군단체장 등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시 회의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우리 도에서는 4월 7일 이철호 도지사를 주재해서 시군단체장들,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분기에 대상자별 접종 현황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고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2분기 접종 대상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군수님들의 의견을 적시하고 다른 시군에서 더 뛰어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갖다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것 중에서는 접종 동의율 상향을 위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장들이 참여하는 부분, 공무원들과 이 통장에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독려하는 부분,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반복 홍보하는 부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접종률을 높이고 특히 어르신들의 그런 접종에 대한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을 좀 논의해 보신 것 같네요. 현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정부가 예상했던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부 기관이 민간인이라서 예.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이제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11월 달까지는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데 이제 이런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백신이 수급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백신이 있더라도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접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접종률이라는 부분이 있고 접종을 또 하더라도 내 몸에서 항체가 또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 보면 11월까지 했던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접종 시스템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접종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또 민간 위탁 기관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백신만 공급이 되면 좀 빨리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백신이 지금 이제 공급이 되더라도요. 이렇게 길게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백신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이 접종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면역을 획득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국내는 물론이고요. 이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코로나19가 앞으로 이제 풍토병처럼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매년 우리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많이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체되면 안 되겠네요.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북도에서 백신 산업 육성 관련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갖다가 출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바백스 백신도 6월부터 출시되는데요. 3분기까지 2천만 명분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중심으로 백신 생산 및 연구 중심 기지 구축을 위한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백신 관련 수급 접종 다 원활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관련 당부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죠. 최근에 일련의 어떤 우리 예방 접종에 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잘했지만 또 일부 또 불신을 초래한 점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 관련 논란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또 재유행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유일한 방법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순번에 맞게 이제 접종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라고 할 만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형성되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백신은 한 번은 꼭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맞으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병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와 국가를 갖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순서가 되면 꼭 백신 접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순번에 맞게 백신 접종은 꼭 해야 한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백신 접종 관련 이슈들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